연간 티켓 판매 수익만 수억 달러에 달하고 수십 개의 자회사를 보유하며 해외 지사를 둔 사찰이 있다. 이곳은 다국적 기업처럼 전문적으로 운영된다. 술을 즐기고 고기를 먹으며 가끔 슈가데디로 몇몇 여성들을 후원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하는 스님이 있다. 그는 매일 수십만 위안에 달하는 가사를 입고 최신형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한다. 그의 자산은 감사되지 않았지만 약 30억 달러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터무니없어 보이는 일들이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중 하나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웅장한 사찰 뒤에 숨겨진 어두운 이면을 탐구해보겠다. 여러분은 경제 잘하는 주지스님, 불경보다 정돈 스캔들에 더 자주 연루라는 주제로 저희 채널을 시청 중이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팀 전체를 응원해주세요. 자, 이제 바로 시작합시다. 스님 서경신의 본명은 유응성이다. 부모님이 모두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는 어릴 때부터 불교에 관심을 가졌다. 1981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유응성은 중국 하남성 소림선원에서 수행을 시작했다. 선원의 생활은 당연히 평화롭고 우아했다. 유응성도 진지하고 태권도 연습과 선수행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간이 흘러 수년이 지나며 오래된 선원은 낡고 허물어졌다. 많은 불자들이 다른 곳으로 떠났고 사찰에는 약 10명만 남았다. 그들을 이끄는 건 늙고 병약한 화상이었다. 모두 낡은 사찰과 28무, 약 1.8헥타르의 땅을 돌보며 살았다. 유응성이 똑똑하고 민첩하다는 걸 눈치챈 주지 행정법사는 그를 제자로 받아들여 법명을 영신이라 지었다. 이후 유응성은 서경신으로 이름을 바꿨다. 영화 소림사가 서경신의 낡은 사찰을 다시 유명하게 만들었다. 당시 영화표 값은 1에서 2센트에 불과했지만 소림사는 16억 1천만 위안이라는 놀라운 수익을 올렸다. 홍콩에서는 1615만 홍콩 달러를 기록하며 이전에 이소룡이 세운 최고 기록을 깼다. 영화의 성공은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림 무술붐을 일으켰다. 이 성공은 소림사의 발전의 전환점이 되었다. 하지만 문제도 함께 생겼다. 영화를 좋아하는 많은 관광객이 수천 년 역사의 이 사찰을 방문하고 심지어 무술을 배우고자 했다. 그러나 그들은 잡초가 무성한 폐허 같은 사찰과 평탄한 길조차 없는 현실을 마주했다. 관광객들은 영화 속 고수들과 젊은 수련자들이 멋진 무술을 펼치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평균 연령 70세의 이가 거의 빠진 노스님들만 보았다. 먼 곳에서 온 관광객들은 실망하며 사기를 당했다고 느끼고 떠났다. 2년 후 주지 행정법사가 서거했다. 그는 청나라 초기부터 소림사의 장로였다. 그 역할은 가장 가까운 제자인 서경신에게 전해졌다. 당시 그는 22세였다. 서거 전 행정법사는 서경신에게 소림사의 옛 명성을 되찾으라고 당부했다. 서경신은 스승의 뜻을 저버리고 싶지 않았지만 그가 선택한 길은 행정법사의 상상과는 달랐다. 그는 소림선원이 발전하려면 좋은 수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영화 소림사의 열기를 활용해 2년 후 소림 쿵푸팀을 만들어 전국을 돌며 무술 공연을 했다. 긍정적인 면은 사찰이 빠르게 막대한 수익을 얻고 전국적으로 쿵푸 운동을 확산시켰다는 점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은 스님들이 더 이상 선수행에 집중하지 않고 상업활동과 돈벌이에만 몰두하게 된 것이다. 이 방식으로 짧은 시간 안에 소림선원은 강력한 부흥기를 맞이했다. 선원 입구로 이어지는 길은 전국에서 몰려온 차들로 늘 붐볐다. 길 양쪽에는 상점들이 버섯처럼 생겨났다. 사찰은 개조되고 법당, 종탑, 도서관이 새로 지어져 낡은 건물들을 알아볼 수 없게 변했다.
그러나 서경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소림선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기업이 되면 경전은 부차적이고 돈을 벌고 광고하며 안정적인 고객 수익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 되었다. 1995년 소림사 설립 15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서경 씨는 광고회사와 협력해 다양한 홍보 방법을 논의하고 400명 이상의 기자를 초청해 행사를 보도하게 했다. 그는 오늘날 유행하는 영적 마케팅 모델의 창시자일지도 모른다.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소림사는 늘 축제처럼 북적였고 사찰 내 시설은 관광지 못지않게 호화롭게 변했다. 1996년 서경신이 인터넷을 사찰에 도입해 소림사를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 중 하나로 만들었을 때 더욱 놀랄 것이다. 이는 중국 최초로 자체 웹사이트를 만든 사찰이었다. 서경신의 영향력이 점점 커졌다. 많은 이들이 그를 주지 스님 대신 CEO 주지라 불렀다. 점차 드러난 추문들은 그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 2011년 5월 서경신이 돈 주고 빵을 뜯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궜다. 원문은 이랬다. 하남성에서 매춘 단속 중 현지 기자와 경찰이 서경신이 현장에서 돈으로 빵을 뜯는 모습으로 체포되는 것을 목격했다. 소림사 대변인은 그가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여성들을 구하려 갔다고 해명했다. 네티즌들은 반신반의하며 조롱하는 시를 짓기도 했다. 이후 경찰이 루머를 부인하며 소동은 가라앉았다. 하지만 5개월 후인 2011년 10월 새로운 소문이 떠돌았다. 서경신이 해외에 300억 달러를 예치했고 유명 여배우와 관계를 맺으며 북경대 학생에게 슈가데디로 활동하고 그 여성과의 아이가 독일에 살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소림사는 성명을 내고 증거를 제시하면 5만 달러, 약 10억 원 이상을 주겠다고 했다. 아무도 보상을 받지 않았지만 부정적 여론은 계속됐다. 2015년 누가 소림의 거물 서경신을 감시할 수 있나? 라는 글이 충격을 주었다. 그는 엄격하지 않은 삶을 살고 여성을 학대하며 사찰 재산을 착복해 소림 전통을 더럽혔다는 혐의였다. 글쓴이는 매일 호적 사진, 신문 기록, 고소장을 공개했다. 등봉시 종교 당국은 이를 부인했지만 며칠 후 소림 4대 금강 중 하나와 사찰에서 일했던 여러 사람이 서경신이 권력을 남용하고 공금을 횡령하며 뇌물을 주고 불법 재산을 소유했다고 폭로했다. 소림 무승 총교두였던 서결로, 시엔루는 서경신의 은행 거래 증거가 있다며 그가 7천만 위안 이상을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만 위안짜리 메르세데스 벤츠를 삼켰다는 혐의도 받았다. 전용 운전사가 서결로의 돈으로 차를 사서 사찰에 결제했지만 돈은 돌려받지 못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결로는 사찰에서 먹고 자는데 200만 위안을 냈지만 수행자는 원래 돈을 내지 않는 관례가 있었다. 고발자들은 그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으며 상류층 대부처럼 살았다고 증명하는 영수증을 제시했다. 소후 신문은 서경신의 가사에 달린 금실이 5만 위안, 약 1억 7천만 원이고 다른 고가, 의상도 많다고 보도했다. 희귀 목재로 만든 염주는 자단목 가치를 넘어섰다. 그는 7에서 8개의 서로 다른 염주를 소유했다. 최고봉은 명나라 스타일의 운금 가사로 소문으로는 16만 위안, 약 5억 6천만 원이었지만 실제로는 18K 금과 에메랄드로 55만 위안, 약 19억 원에 달했다. 서경신은 난징 은금연구소의 선물이라 비용이 들지 않았다고 했지만 대가 없이 주는 사람이 있을까? 자칭직계 제자 2명은 그가 돈을 착취하고 속이며 금기된 쾌락을 탐했다고 폭로했다.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며 매춘부와 어울렸다. 서경신을 돌봤던 서경은은 그가 평범한 사람처럼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는 모습에 충격받았고, 채소는 가져오지 말고 술과 고기로 보양해줘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술과 고기 잔치는 늘 남김없이 비워졌다. 현재 지방 종교 당국은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소림사는 이를 악의적인 말이라고 부인했다. 명성이 높지만 논란도 많은 이 인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는 가짜 스님인가, 아니면 불교가 시장 경제에 맞춰 변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진 것인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내용이 인상 깊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팀을 응원해주세요. 안녕, 다음에 만나요.